나옵니다. 교재를 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 자체는 그냥 생 나열이야 항상.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경우를 내가 다 찾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야, 접근을.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한 상태에서 개수를 헤아릴 때 그 개수를 이제 더하는 거냐 곱하는 거냐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는 경우는 합법칙, 곱하는 경우는 곱법칙이 되는데, 이 합법칙을 쓰는 경우랑 곱법칙을 쓰는 경우의 케이스는 딱 이미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더하는 거고, 두 경우를 두 개가 연이어서 잇따라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경우의 수부터 좀 쭉 가볼게. 자, 27명 중 한 명 뽑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그냥 27가지지. 가위바위보에서 비교. 몇 가지죠? 3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경우의 수를 쓸 때 어떻게 해서 비기는지를 다 한번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해보라고. 묵집바로 비길 수 있잖아. 3가지밖에 없는 거죠. 3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6의 배수 몇 가지야? 3가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서로 다릅니다. 눈의 수의 합이 3이네. 1, 2, 2, 1 두 가지죠. 이렇게 해서는 기본 경우의 수가 되고, 5번 운동화 3켤레랑 구두 5켤레 중에 한 켤레를 택하고 싶다. 몇 가지야? 몇 가지야? 8가지가 됩니다. 8가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3개, 지하철 4개.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동화, 소설, 만화책 한 권을 택할 거야. 동화책 또는 소설책 택하래. 5가지지. 3권, 2권이니까. 자연수 10개 중에 하나 뽑아.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3의 배수가 보이죠? 3, 6, 9. 5의 배수는 5하고 10. 몇 가지예요? 5가지. 4 또는 5가 되는 경우.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부터 찾아야죠. 1, 3, 2, 2, 3, 1. 3가지. 두 번째는 5가 되는 경우. 1, 4, 2, 3, 3, 2, 4, 1. 몇 가지? 4가지. 합쳐서 7가지. 이렇게. 이게 합법칙이야. 두 번째, 곱. 셔츠 7종류, 바지 3종류에서 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골라야 돼. 7종류, 3종류. 그럼 셔츠 7개 중에 하나 고르고, 바지도 맞춰서 입을 거 아니야. 그 2개가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연이어 잇따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건 곱하는 거지. 21. 남자 셋, 여자 넷. 한 명씩 뽑아? 남자에서 하나 뽑아? 셋. 여자에서 하나 뽑아? 넷. 한 명씩 뽑아? 12가지.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져. 첫 번째 수는 2의 배수야. 2, 4, 6. 두 번째 수는 3의 배수야. 3, 6. 2의 배수 3가지 나오고 두 번째 3의 배수 나오니까 6가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곱해지는 게 사실은 이런 경우라고. 나열을 했을 때 2, 3, 2, 6. 그 다음에 4, 3, 4, 6. 그 다음에 6, 3, 6, 6. 이렇게 돼서 6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서 2하고 4하고 6을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 뒤에 2가지 곱해서 6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3번. 2개를 던져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래. 주사위 2개랑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진대. 그럼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당 몇 가지씩 나와? 6가지. 2개 던지면 6가지.
동전 하나,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144. 전개식 항의 개수 6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형 문제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부등식의 해의 개수나 방정식의 해의 개수처럼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아라. 그럼 이제 x가 1일 때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x가 1일 때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y는 1부터 4까지 4가지 나오는 거. x가 2면은 여기가 4니까 y가 이제 2보다 작거나 같겠죠. 2가지. 그래서 6가지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16, 17 한번 해볼게요. 자, 16번은 여기까지, 17번에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여기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 알잖아? 6가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 하나씩 더해가지고 개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19, 20, 21도 해주고, 얘는 10개, 12개, 18개. 색칠하는 경우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보는 거야. 4개 영역에 4가지 색으로 칠한다. A, B, C, D 중에서 인접한 게 제일 많은 거는 이제 B, C 중에 하나니까 B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4가지 칠할 수 있죠? 그럼 A에는 3가지, C는 3가지, D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3, 3, 3 이렇게 곱하면 되고, 23번도 한번 해보시고,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여기 48, 48, 72 이렇게. 가장 인접한 게 많은 거를 기준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이제 4가지 잡아주면 3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까지 간다. 학교 거쳐 서점 가자. 6가지. 3, 2, 6. A에서 B를 거쳐 C로 가자. A에서 B로 거쳐 C로 가자. 6가지.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가자. 2가지.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이게 이제 경우의 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우리가 순열이자 순열. 이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순열.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이게 이제 직순열이야, 직순열.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하에서 다뤘던 순열은 딱 요거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로 넘어가면 순열의 종류가 더 생겨요.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야. 왜 그래? 왜 화내고 그래? 그래서 이제 순열에 대한 기호는 NPR, 퍼뮤테이션의 약자를 쓰는 거고요. 순열의 수는 NPR, 요게 수죠, 요거. 그래서 순열을 정의하기 앞서 우리가 계승이라는 팩토리얼이라는 요 기호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요 n팩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순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팩이다. 4팩은 뭐야? 4, 3, 2, 1 이렇게. 이게 팩토리얼이라는 기호예요. 계승. 5팩은 5, 4, 3, 2, 1. 그러니까 곱의 법칙의 종류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NPR이라는 게 뭐냐? NP4라는 거 자체가 4개 중에 2개를 택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4 곱하기 3인데, 이걸 우리가 4P2로 정의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NPR이라고 하면은 N부터 몇 개?
여기가 이제 알게가 돼야 된다. 알게. 그래서 n, n-1, n-2에서 n-r 플러스 1까지 해야지 알게가 됩니다. 그럼 이 NPR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승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게 뜻은 지금 여기서 n하고 n-1하고 곱해가지고 쭉 뭐까지 곱하냐면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건데 이 이후에 여기에다가 n-r, n-r-1을 더 쭉 곱해주면 3, 2, 1까지 이게 달아줘. 그리고 다시 분모에 똑같이 n-r부터 n-r-1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3, 2, 1을 곱해줘. 왜 요거까지 이제 꼬리까지 다 곱해줬냐면은 그래야 여기에 있는 표현이 뭐가 돼요? n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모는 n-r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서 결론적으로 npr은 n-r팩분의 n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np에는 n팩, np형은 1, 0팩은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계산을 좀 해볼게요. 30번 5p2 8p1 3p3 6p0 오케이 4팩 5팩 1팩 0팩 다 적어주고 1팩도 1이고 0팩도 1입니다. 그죠? 5팩은 얼마야? 120 넘어가 38 NP가 56이래 N급 얼마야? 8 NP3이 60 5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도 되는데 어차피 자연수 노름이잖아. 그냥 때려 넣어. NPN은 뭐랑 같아요? n팩이에요. 24 나온 게 뭐야? 4. 요거는 좀 계산해 줘야지. 요거. np3이 np2에 그러니까 n-1, n-2는 2배 곱하기 n에 n-1 곱한 거다. 그래서 양쪽에 이거 두 개 약분해주면 n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npr이라고 적었을 때 n하고 r에 대한 관계는 n은 r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 범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더 작으면 안 돼. 그럼 애초에 이게 정의가 안 된다고. 42번 r값 9 8에 72 그러니까 두 개 6pr 6pr이 120 r은 얼마? 6, 5, 4 3이죠 그러니까 3 7p 0이 1이죠 그래서 뭐 계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순열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 순열을 쓰는 이 경우는 순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냐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는 순열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일렬로 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순서를 고려한 거잖아. 누가 먼저 쓰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잖아. 경우가 달라지면 고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6P3 이렇게 되는 거지.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4팩. 회장, 부회장을 뽑아라. 7P2. 그지? 누가 회장이 되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니까 퍼뮤테이션 쓰고 있고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라. 5P3. 회장, 부회장 총무 8P3. 넘어갑니다. 자, 6명의 후보 A, B, C, D, E, F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한 명을 뽑을 거야. 근데 D가 회장으로 뽑혔어.
이렇게 경우를 하나 정해주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D가 이제 뽑힌 거잖아요, 회장으로. 그럼 이제 5명이 남았죠? 5명 중에서 부회장 총무를 뽑아야 되니까 OP2 이렇게 되는 거지. 51, 52, 53 한번 해볼게요. 51에 6, 52에 12, 24. 자연수 개수 3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다.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한 4개.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오는 숫자를 제외한 몇 개?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 일렬로 나오라면 되므로 4P2 해서 12개. 그래서 4개에 12개에서 48가지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서 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를 억지로 맞게 이악 물고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경우의 수의 원칙은 뭐였어, 우리가? 기본적인 나열이잖아. 그 나열된 경우를 우리가 구할 때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판단하는 거고, 곱하는 경우 안에서 이 수년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게 간단한 예시지만 숫자 카드가 이제 4장, 5장이 있는데 3장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3장을 만들 때, 이렇게 3장 만들었을 때 가장 앞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야? 0 빼고 4가지. 그 다음 거 하나 썼으니까 다시 4가지. 그 다음 거 3가지. 요렇게 그냥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나타내도 충분하다고. 근데 여기를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결국엔 얘가 이제 4P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너무 여기에 이제 틀에 박혀가지고 기호로 이제 바꿔서 쓰려고 하지 말라고. 오케이? 55. 이번 4자리 자연수래. 4자리. 이것도 마찬가지. 4자리. 가져가면 4자리 만들고 싶다. 문제 똑같아. 조건은. 여기 몇 가지야? 0 빼고 4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가지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4자리 중에 홀수. 홀수가 필요하대. 홀수. 4자리인데 홀수가 돼야 돼. 홀수가 되려면은 이제 어때야 돼? 1의 자릿수가 1이거나 3이거나로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를 나누는 거야. 이때부터 1의 자리가 뭐일 때? 1일 때. 이거 1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 1은 이미 썼어. 몇 가지야?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0 빼고 1 빼고 3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몇 가지? 18가지. 그리고 이제 1의 자리가 뭐일 때? 3일 때. 또 몇 가지? 18가지. 그래서 18가지 2번 들어가서 36가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짝수의 개수. 3자리만 해, 3장. 짝수 만들래. 그럼 뭐 될 수 있어요, 여기? 0, 2, 4. 0일 때의 케이스는 2일 때의 케이스랑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분리해서 봐야 돼요. 0일 때의 케이스는 어떻게 돼? 0일 때 썼죠? 0 필요 없죠? 2장 남았죠? 뭐야? 4P2지? 4 곱하기 3. 12가지. 근데 0이 아닌 경우는 0이 아닌 거니까 마지막 처음에 3가지, 3가지. 9가지. 얘도 9가지. 18가지. 더해서 30가지. 이렇게. 자연수 개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경우 5명 가족 일렬로 세웁니다. 부모님이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시오. 부모님을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웃하는 걸로 이제 묶으면은 총 4명, 부모 빼고 3명이니까 4명을 일렬로 세운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가지를 추가해서 보는 거지. 24, 48 이렇게 되는 거죠.
59, 60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12가지. 720. 61번. 1학년, 2학년, 1학년끼리, 2학년끼리. 그럼 1학년 3명. 1학년 3명 있고, 2학년 2명 있어요. 끼리끼리. 그러면 이 끼리끼리가 이제 묶어야지. 이웃할 거니까. 그러니까 몇 팩? 2팩. 덩어리가 2개야. 그리고 안에 들여다보는 거죠. 몇 팩? 3팩.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보면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62번. 모음끼리 이웃해라. A랑 2랑 세트로 묶어놓고 B, C, D로 가고 4팩에 2팩이 되겠죠. A가 맨 앞에 오고 A 딱 정해놓고 C와 F가 이웃하게. 그럼 A는 이제 건들면 안 돼. 맨 앞에 왔고 C랑 F는 이제 묶어놓고 나중에 이제 B, D, E 이렇게 남겠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4개만 나열하고 CF 나열하는 거. 이것도 48 이렇게. 자, 넘겨서 최종 점검하기 열쇠 문제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조합으로 갑시다.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라는 게 이 대표 2명의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을 쓴다. 조합의 기호는 이제 NCR.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에 대한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서 나열까지 하면 그게 뭐야? 그게 순열인 거야. 그래서 이제 순열에 이제 요 기호에다가 나열을 하는 요 R팩을 곱해주잖아? 그럼 그게 NPR이 되는 거라고, 사실. 그러니까 NPR이라는 게 NCR 곱하기 R팩이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는 조합의 순서를 곱한다. 요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딱 그 뽑는 경우의 수의 횟수가 일치할 때는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는 그냥 조합을 한 다음에 순서를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까 NPR이 뭐였어요? NPR의 정의가 N-R팩분의 N팩이었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R팩을 나눠주면 조합이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NCR이 되는 거지.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조합에 대한 성질 2가지. 10C8은 뭐랑 같아? 10C2 여기 같죠? 요거 2개 더한 게 10을 맞춰주는 거고, 요건 나중에 이제 파스칼 삼각형 할 건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을 연상해라 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위에 거 2개 더하면 아래 거 여기 한층 내려간 거 여기랑 같아진다고. 그럼 여기가 4C2가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얘로 넘어간다. 알겠죠? 컨비네이션에 대한 이제 계산은 8C3 하면 어떻게 돼요? 8, 7, 6을 3, 2, 1 이렇게 나누는 걸로 계산해서 8, 7에 56. 9C1은 9, 5C5는 1 되는 거죠. 8C0, 1. 6C2는 6P2를 2팩으로 나눈 거. 3. 여기는 뭐 적어야 돼? 3팩을 6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CR은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이거거든. 이 공식의 형태라서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컨비네이션의 값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해보다 보면 그 값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고, NC2가 15가 되는 n값은 뭐야? 6. 6이죠? 2, 1분의 6, 5 해가지고 15가 나오니까. 35가 되는 n값은 7. 얘는 뭐가 되겠어? 10. 여기 R값 20이 되는 거. 3. 7C R이 21이래. R은? 그냥 넣어봐야 돼. 이거는 그냥 넣어봐. 7보다 작을 거 아니야. 뭐 돼? 2. 만 쓰면 안 되지. 뭐도 돼? 5. 왜냐면 7C2가 7C5랑 같잖아. 2, 5 둘 다 돼요. 10CR이 1이다. 그럼 뭐 될 수 있어? R은 자연수 R이야. 자연수 R의 값 10 밖에 안 되네. 자, 그다음에 15번 두 개 같대요. 이 뒤에가 다른데? 같대. n은 얼마? 13.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n은 15.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컨비네이션의 계산 성질들 본 거고. 대표 3명을 뽑아라. 7C3. 메뉴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라. 8C2. 2개를 택해라. 5C2. 3개를 택해라. 10C3. 야구선수 5명, 축구선수 7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3명이 모두 야구선수인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야구선수 중에서만 3명을 뽑으면 야구선수가 되겠죠? 5C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야구선수만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야구선수 중에서 뽑으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 3개를 택할 건데 B를 무조건 뽑으래. 그러니까 B가 무조건 뽑힌 거야. 뽑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4개의 문자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2개를 더 선택하면 되겠죠? 4C 6까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조건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뽑아서 나열하래. 뽑아서 나열. 뽑아서 나열. 이게 바로 뭐라고? 뽑아서 나열? 순열이 되겠죠. 그지? 근데 뽑는 수랑 나열하는 수랑 일치해야 순열이 되는 거지. 일치하지 않으면 조합하고 나열을 따로 봐줘야 돼. 남자 5, 여자 4명 중 남자 2, 여자 2명을 뽑아. 여기까지 행동을 보여줘. 뽑아. 그럼 뭐야? 컨비네이션이죠. 조합. 남자 5명 중에 2명 뽑아. 여자 4명 중에 2명 뽑아. 뽑았죠? 그럼 뽑은 게 몇 가지야 지금? 60가지가 된다고. 뽑아놓고 난 다음에 행동이 이어서 일어나는 거야. 몇 명이 됐어? 4명이 됐잖아. 4명을 세워. 그러면은 4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우를 모두 다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행동을 완료하고 경우의 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 행동을 완료하고 경우의 수를 적어주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가지고 식을 완성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뭐가 더 생기겠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거기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여기서 또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그럼 여기 부분은 뭐 해야 돼? 이제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치? 요런 느낌이에요. 다. 경우의 수가. 114쪽 해보시고.
잘했어요. 23에 20, 24에 21, 25에 84, 26에 4, 28에 24,000, 29에 32,400, 30에 72. 다음 도형에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에 대한 이 역할 자체가 이제 뽑는 거에 대한 행위인데, 이제 뽑는 거에 대한 행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직선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적어도 점이 2개가 필요해. 이렇게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직선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직선을 직접 그려가지고 개수를 헤아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점에서 직선을 그리기 위해선 2개의 점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2개의 점을 고르는 순간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경우의 수는 기본적인 나열로 시작을 하고, 그거를 자꾸 퍼미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의 틀에 박아서 넣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우의 횟수야, 횟수. 그러니까 횟수만 맞으면 돼. 근데 그 횟수를 퍼미테이션을 써도 되고, 컨비네이션 써도 되고, 뒤에 나오면 중복, 뭐, 조합, 중복, 순열,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런 것들 각각 잘 조절해서 쓰기만 하면 돼. 경우의 수만 맞으면 된다고. 자, 여기도 5개 점이 있잖아. 몇 개 점이 필요해? 2개. 그러니까 OC2.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따져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 3개 점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가 3C2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지? 왜냐면은 얘네들 골라도 다 같은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그냥 하나가 된다. 자, 이 문제는 근데 4개, 8개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야? 8개 중에 2개에서 직선 위에 있는 거를 빼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어차피 2점밖에 없잖아, 한 직선당. 그러니까 이제 뺄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 둘을 선택하면 그냥 얘 말하는 건데, 이 직선을 나타내는 2점은 이 2점 빼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전부 7개잖아. 7개 중에 2개 선택할 건데, 여기서 선택되는 개수가 중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C2 빼줘야 돼. 여기서도 빼줘야 돼. 근데 또 다 빼면 안 돼. 왜냐면 이 직선 하나 자체는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더 해줘, 다시. 2개를 더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직선은 2개 고르면 되고, 넘어가면 삼각형은 점 몇 개 고르면 돼.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점 8개 중에 3개를 골라. 3, 2, 1, 8, 7, 6이니까 8, 7에 56까지 중에서 직선이 있는 점을 가지고는 삼각형이 안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고른 4가지는 삼각형이 될 수 없으니 빼준다. 이거는 뭐 직선 만드는 것처럼 하나를 추가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이 안 되니까. 끝. 2개 한번 해보시고, 36, 37 두 문제 한번 해봐. 삼십육 번은 30개, 37번은 72개, 38번을 볼게요.
사각형 개수입니다. 사각형 개수. 사각형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원위에 놓여있을 때 사각형이면은 점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4개. 4개 점만 찍으면 돼요. 8, 4 이렇게.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르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에서 4개를 뽑아갖고 안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그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경우의 수 찾을 때도 우리가 적어도라는 키워드 있잖아. 기억나?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원래 있었던 전체의 사건의 개수, 전체에서 뭘 빼줘? 반대의 개념을 빼준단 말이야. 반대.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야.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게 좀 더 경우를 적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찾는 게 더 빠를까를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 방식은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뺐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면 그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각형을 만드는 기준으로 그냥 세워서 가는 거야. 여기서 사각형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2개, 아래에서 2개 고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2개 골라, 아래에서 2개 골라, 곱하는 거지. 오케이? 평행사변형 마찬가지죠.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가로선 몇 개? 2개 고르고, 세로선을 2개 고르면 가로선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선에서 이제 2개를 골랐을 때 이렇게 하나의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5C 2 곱하기 6C 2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겨서 117, 118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됐고, 여기 있어. 적어도라는 이제 표현 자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대표 문제만 좀 같이 풀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어디 갔냐? 적어도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죠. 이 프렌드에 있는 6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해라. 적어도라는 이 키워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반대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반대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뭐냐면 6개를 나열하니까 그냥 6팩. 반대가 뭘 얘기하는 거야?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6팩에서 빼기.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돼. 양 끝에 자음이 오는 이 케이스는 문자 6개 중에서 자음이 뭐뭐 있어요? F, R, N, D. 그러니까 여기에 양쪽에 자음이 와야 돼. 그게 몇 가지야? 4, P, 2 세워주고 나머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 나열하는 게 몇 팩? 4팩.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지? 이런 적어도에 해당되는 요 문제. 오케이? 그리고 조건 만족하는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넘겨서 사전식 배열. 이 사전식 배열에서는 사전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벳의 문자가 순서대로 적혀져 있네요. 그럼 맨 앞에 2가 5가 되면 2가 오면은 4개의 문자를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팩. 24가지 문자가 나열된 거야 지금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그 다음에 H
4팩. 그리고 N 또 4팩. O도 4팩까지 온 거지. 맨 앞에 P가 먼저 올 때 시작되는 그 문자가 몇 번째 문자냐? 96번째. 그죠? 그러면 P가 오고 폰이잖아. 그럼 P가 오고 여기 E가 온 다음에 3개 더 들어가니까 3팩이잖아. 그럼 6개 더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몇 번째야? 96번째. 거기다 6 더하면 얼마예요? 102번째. 그러니까 맨 앞에 P가 오고 그 다음에 E가 오는 것까지 했을 때 나열된 문자의 개수가 102개라는 거야. 102개. 그지? 102개. 그러면 이제 P, 그 다음 H, 그 다음 뭐야? E, N, O. 얘가 몇 번째야? 103번째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서 이제 폰까지 가야 돼요. P, H, E, O, N 104. P, H 그 다음 뭐예요? O, E, N 이게 몇 번째? P 96 96번째 102번째 갖고 3패니까 6칸이니까 102번째 갖고 P, A, H 왔고 ENO가 103 EON이 뭐야? 104 PH 그 다음 5가 아니지. N이 먼저 와야지. N, E, O 얘가 몇 번째야? 105 N, O, E가 106 그 다음에 PH 그 다음 뭐야? O, E, N 얘가 107 PH, O, N, E 얘가 108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사전식 배열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우리 내신 때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 그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 함수 관련한 내용 상당히 중요하죠. A, B, C, D, E에서 X에서 X로 가겠다. 자, 이거 함수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수능 보면은 30번대, 그러니까 마지막 확률통계 선택 과목의 마지막 문제 혹은 28번대에 많이 나와요. FA가 B가 아니야. 근데 무슨 함수래요? 1대1 대응인 거야. 그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지? 그러니까 여기 5개에 있는 정의역, 여기 5개에 있는 요 공역 하나씩 다 대응.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야? 1대1 대응 개수는 5팩. 근데 그 중에서 FA가 B가 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럼 FA가 B가 안 되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FA가 A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되거나 E가 되거나로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FA가 B가 되는 경우를 뺄 거냐를 판단하라고. 뭐가 쉽겠어? 숫자가 쉽죠? 그러니까 전체가 5팩이잖아. 여기서 빼는 거야. 이게 전체에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인 반대의 개념을 빼는 거거든. 전체는 5팩토리얼이 되고요. 반대의 뜻은 뭐라고? FA가 뭐가 되는 순간? B가 되는 순간을 빼라. 그러면 FA가 B가 되면 A는 B한테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이 또 1대1 대응으로 하면 되잖아. 그게 몇 가지야? 4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첫 번째 FA가 뭐일 때 A일 때 나머지 것들 배열하면 몇 팩이야? 4팩. 두 번째 FA가 뭐일 때 C일 때도 4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A가 D일 때 FA가 E일 때 이 네 가지 나온 경우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 관련한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조합이잖아. 조합에서도 도형 문제 있고요. 함수가 또 있어요. 조합에서도 함수 적용. 두 함수에 대해서 x에서 y로 간대.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까지 갈 건데 이거일 때 얘가 지금 뭔 말이야? 요거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 이게 뭐야?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딱 하면 탁 하고 나와야지. 정의역의 범위가 큰 값이 함수 값도 크다란 얘기잖아. 그럼 어떤 함수야?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증가하고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순서를 결정해놨다 이거야. 순서를 결정해놨다고. 순서가 정해졌다고 이미. 그러니까 내가 1이 고른 거랑 3이 고른 거를 배정을 할 때 1이 고른 거는 3이 고른 거보다 항상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1이 만약에 1을 골랐어.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개. 근데 1이 2를 고르면 5개. 너무 많잖아 경우가.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 순서가 이미 정해졌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공역 중에 치역을 고르는 거야. 몇 개를? 5개를 골라. 치역 5개를 찜해. 이렇게 찜하잖아? 그러면 누가 1이야? 누가 2야? 누가 5야? 누가 6이야? 누가 7이야가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치역을 뭐 하면 돼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 뭘 쓰는 거야? 고른다고. 조합을 쓴다고. 알겠어요? 증가 함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치역을 고른다. 즉 조합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가지? 75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복습 겸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함수 파트는 명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개념. 함수 자체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 유형 11로 가시면 이거 나누는 방법 이거 명칭이 뭐지? 내가 이거 강조하면서 얘기했는 건데. 우리 경우의 수 마지막 단원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 아니 경우의 수. 분할 분배죠. 분할 분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분할 분배에 대해 개념이. 7개의 공이 있다. 7개의 공을 상자 3개에게 나눠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7명이 있어. 몇 개 조로 나눠라. 3개 조로 나눠라. 이거잖아. 이게 그게 분할이잖아. 분할. 그러면은 이제 조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야. 7개의 공을 3개. 자, 일단 예시로 이게 봐볼게. 봐봐. 자, 이렇게 먼저 해볼게. A, B, C, D가 있어. 4개가 있어. 4명이 있어. 2개 조로 나눠볼게. 2개 조. 2개 조로 나누는 방법이 첫 번째 뭐야? 2개 조로 나눌 때가. 한 조에 1명 들어가고, 두 번째 조에 3명 들어가는 거죠. 이 4명의 인원이 1명과 3명과 1명으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 3개 조에 들어갈 3명을 골라. 그럼 뭐야?
4시 3. 그리고 한 개 조에 들어갈 한 명은 1시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4명이 이제 몇 명으로 조를 나눌 수도 있어요. 2명, 2명으로도 되지. 2명, 2명. 그럼 뭐야? 4시 2하고 또 뭐야? 2시 2 해주면 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뒤에? 2팩분의 1을 해줘야죠. 이 2팩분의 1은 왜 하는 거야? A, B, C, D에서 4C 2라는 것 자체가 4명 중에 2명을 고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 A, C, A, D 이렇게 골랐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 다음에 B, C, B, D, 그 다음에 C, D 이렇게 고른 거야. 그럼 얘네가 이제 한 조가 된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이 또 한 조가 될 거 아니야. C, D, 여기서는 B, D, 여기서는 B, C, A, D, A, C, A, B 이렇게 조가 된다고.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나뉘어졌어 지금? 6가지로 나눠졌지? 그게 지금 얘네 둘 가지의 계산이 6가지가 나온 거거든? 근데 보면은 조짤 때 이렇게 조짠 거랑 이렇게 조짠 거랑 어때? 똑같잖아. 이게 중복된다고. 그니까 지금 몇 가지가 중복돼요. 각각 두 쌍씩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2팩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렇게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주는 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7개를 상자 3개로 나눌 거야. 그러면 7개를 어떻게 상자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5, 1, 1 나눌 수 있죠? 또 4, 2, 1 나눌 수 있죠? 또 3, 2, 2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개념인데, 이 자연수 자체를 분할할 때는 큰 수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눠주는 걸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분할을 하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7개가 있잖아? 7C5 곱하기 7명이 5명 골라서 한 세트로 니네 하나 이제 담은 거야. 상자에 담은 거야. 그리고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2개 남은 거를 골라서 하나 만들고, 하나 남은 것도 하나 만들고.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하나가 똑같잖아. 그럼 아까 여기 저것도 어디 갔어? 지웠네? 그것처럼 적용이 된다고. 중복된다고. 그러니까 2팩분의 1을 해줘야 돼. 요 두 쌍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중복된다. 요 경우 7C4, 3C2, 1C1 요거는 중복되는 게 없죠? 그대로 가고, 얘는 7C3, 4C2, 2C2 이것도 중복되는 게 얘네 2개가 있잖아. 두 쌍이. 그래서 2팩분의 1 이렇게. 요게 똑같은 상자 3개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눠 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 더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해서. 그럼 이게 만약에 똑같은 상자가 아니야, 서로 다른 상자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할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분류만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상자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배열을 해줘야 되지. 몇 가지야 그게? 3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분할, 여기까지 곱해주는 게 분배. 알겠죠? 이 분할 분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이제 대진표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 대진표 작성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조 짜는 거야. 어떤 대진을 가질지를 결승 기준으로 이제 조를 짭니다. 결승 기준으로. 그럼 이제 왼쪽에 이제 몇 팀이 필요해? 4팀. 오른쪽은 2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6C4. 그리고 여기는 6C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4팀을 딱
잡아놓고 얘네도 또 역시 또 뭐해? 두 팀으로 또 나눠야 된단 말이야. 분할을 해도 뭐야? 4C2, 2C2. 근데 팀 수가 둘로 같잖아. 그럼 이게 중복되잖아. 또 곱하기 얼마? 200분의 1까지 해주면 끝.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경우를 뭐 한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